청약 통장에 매달 2만원 넣는 사람 당첨까지 21년 걸립니다. 25만원 넣는 사람은 8년이면 됩니다. 같은 청약 통장인데 납입금액 하나 차이로 당첨 시기가 13년이나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2만원씩 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내 납입금액이면 당첨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넣어야 가장 빠른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77년입니다. 거의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강남 음마아파트 34평형이 분양가 2,100만원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월급의 상당 부분,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어야 겨우 청약 납입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절박함이 컸습니다. 지금 그 음마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세가 26억에서 28억 사이입니다. 분양가 대비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물가도 올랐고 월급도 올랐고 집값은 상상도 못할 만큼 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런데 청약통장에서 매달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요, 1983년에 10만원으로 정해진 뒤로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41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집값은 100배가 넘었는데 통장 기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41년 전에 만든 자로 지금 집을 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자체가 세상하고 안 맞는데 그 자를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죠.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보면요, 2022년 6월에 2,85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기준으로 2,618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약 240만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4년 연속 감소해요. 2024년 한 해에만 1순위 가입자가 약 58만 9천 명 줄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 기준은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청약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약 무용론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매달 인정받는 납입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1년 만의 변화입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청약통장 금리도 3.1%로 인상했고요. 겉으로 보면 그냥 숫자 하나 올라간 것 같지만 이 변화 하나가 청약 전략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만원 넣는 사람과 25만원 넣는 사람이 당첨까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당첨선 데이터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공공분양에서 당첨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납입 총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넣은 총 금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되는 구조예요.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건데 그 성적이 바로 납입 총액인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대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2023년 6월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 청약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일반 공급 당첨선이 약 2,55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달 10만원씩 255개월을 넣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255개월이면 21년 3개월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해도 40대 중반이 돼야 겨우 당첨선에 닿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20년을 통째로 바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을 세워보겠습니다. 2만원 납입자와 25만원 납입자를 같은 출발선에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매달 2만원씩 넣는 사람, 1년에 24만원이 쌓입니다. 이 페이스로 2,550만원에 도달하려면 순수 금액 기준으로 106년이 걸려요. 물론 납입 회차도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짧습니다만 기존 10만원 기준에서도 21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하세요. 2만원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반대로 매달 25만원씩 넣는 사람을 볼까요? 1년에 300만원이 쌓입니다. 2,550만원 당첨선에 도달하는데 약 8년 6개월이면 충분해요. 28세에 시작하면 37세쯤이면 당첨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당첨선을 향해 달리는데 한 사람은 8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절반도 못 온 거예요.
격차가 13년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매달 넣는 금액 하나 차이로 내 집 마련 타임라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당첨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수방사 본청약에서는 당첨선이 2,7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는 하남 교산 AE블럭 59타입이 2,805만원, 고양 창릉 SO블럭 84타입은 무려 3,890만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25만원 납입이 가능해졌으니까 열심히 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당첨선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권 공공분양 당첨선이 이제 일반적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구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2만원씩 넣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골인 지점이 계속 더 멀어지는 겁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결승선이 앞으로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수방사 사전청약 당첨선 2,550만원, 이 납입총액 250만원으로 시세차익 약 5.5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연복리로 환산하면 약 25% 수익률이에요.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4.72%였거든요. 청약이 로또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장기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첨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조건 25만원 넣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공공분양이냐 민영분양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무조건 25만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은 당첨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매달 돈을 성실하게 넣으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했는데 방향이 틀린 거죠. 공공분양은 마라톤입니다. 매달 꾸준히 납입한 총 금액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해요. 그러니까 매달 25만원씩 오래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던 수방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같은 단지들이 전부 공공분양이에요. 이쪽을 노리는 분들은 25만원 납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반면에 민영분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민영분양은 입장권입니다. 마라톤처럼 오래 달릴 필요 없이 입장권 한 장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이나 부산 기준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00만원만 예치하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이에요. 납입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300만원을 한 번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자기가 어떤 유형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민영분양만 노리는 분이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으면 불필요한 자금이 묶이는 거고요. 반대로 공공분양을 노리면서 2만원씩만 넣고 있으면 당첨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같은 금액을 넣고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당장 25만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무리해서 2만원을 넣는 것보다 차라리 납입을 보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원을 넣으면 납입 회차는 인정되지만 금액은 2만원으로만 잡히거든요. 나중에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25만원씩 몰아서 넣는 게 납입 총액을 키우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회차보다 총액이 중요한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자라면 청년 특별공급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 140% 이하이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에 별도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수천만원의 납입 총액을 쌓아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예요. 납입 총액 별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든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조건에 해당되면 일반 공급보다 훨씬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일반 공급만 바라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당첨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당첨 이후에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첨은 골인이 아니라 하프타임이에요. 전반전이 끝난 것뿐입니다.
후반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첨권을 손에 쥐고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상황을 보면요. 의정부 등 일부 단지에서 사전 청약 당첨자 중 겨우 17%만 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83%가 포기한 겁니다. 10명 중 8명이 당첨을 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4년이 넘게 걸리면서 그 사이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변하고 개인 사정도 바뀌어서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수년간 매달 납입하면서 기다렸는데 정작 당첨되고 나서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당첨 전부터 자금 조달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당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중요합니다. 2024년 2월에 나온 상품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장점이 뭐냐면요. 금리가 기본 2.8%에 우대금리 1.7%까지 붙어서 2년 이상 유지하면 최고 연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시중은행 적금하고 비교해보면 꽤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25년 4월에 출시된 정부 지원 저금리 주택대출인데요. 금리가 최저 연 2.2%에서 4.15%입니다. 시중 주담대 금리가 4% 중후반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미혼은 최대 3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은 기본 70%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고양 창릉 SO블록 59 타입, 분양가가 약 5.5억입니다. 근처 연신내 지역 25평 아파트 시세가 2025년 기준 10억에서 11억 사이거든요. 분양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4억에서 5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GTX-A 창릉역이 2030년 개통 예정이라 교통 호재까지 있어요. 동탄이나 판교 같은 선례를 보면 서울 인접 신도시가 구도심 시세를 추월한 사례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분양가의 30% 이상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5.5억에 30%면 약 1.65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걸 당첨되고 나서 허겁지겁 준비하면 늦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까지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드림 통장으로 목돈을 만들어가면서 대출 연계 조건까지 갖춰놓는 게 핵심 전략인 거예요.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디딤돌 대출 자격이 생기니까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행인 건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공공분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사전 청약에서 이탈한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청약하는 분들에게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자금 조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개인마다 소득, 자산, 가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통장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퇴근하고 은행 앱을 여세요. 내 청약통장 납입총액이 지금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납입총액이 얼마인지, 몇 회 차인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공분양을 노릴 건지 민영분양을 노릴 건지 방향을 정하세요. 공공이면 납입총액 싸움이고 민영이면 예치금만 채우면 되는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이 방향 하나가 앞으로의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 납입 금액을 조정하세요.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가능한 한 25만원까지 올리세요. 수도권 당첨선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입니다. 25만원씩 넣으면 8년에서 10년이면 도달할 수 있지만 2만원이면 사실상 당첨선 근처에도 못 갑니다. 13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장 25만원이 부담되면 무리해서 적은 금액을 넣기보다 보류했다가 여유가 생길 때 25만원씩 몰아넣으세요. 2만원을 12개월 넣으면 24만원이지만 25만원을 한 개월 넣으면 같은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니까요.
민영만 노린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 예치금부터 채우면 됩니다. 세 번째, 주택드림 통장을 확인하세요.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2025년 12월 31일 전에 반드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하세요. 연 4.5% 금리의 비과세 혜택, 그리고 당첨 이후 최저 연 2.2%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지만 일반 청약 예금이나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같은 조건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돼요. 가입 마감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청약 통장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을 주진 않습니다. 넣고 있으면 답답하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결승선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로또 1등 확률이 약 814만 분의 1인데 청약은 전략만 잘 세우면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41년 만에 바뀐 이 기회가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지금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은행에 열어서 내 청약통장 납입청약부터 확인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청약이나 부동산 전략에 대해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